기회만 되면 우리 문재인 후보님한테 안희정 후보냐고 맞짱 토론하자는데 뭐 꼴찌 후보인 4등하고도 맞짱 토론하실 용의가 언제든지 있으시죠?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네, 제가 아까 제안했던 것처럼 SNS를 통해서 앞으로 중요한 묻고 싶은 것도 있고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서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검증했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후보님 정책하고 제 것하고도 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서로 세 개를 다 만들었군요. 네, 우선 아까 뭐 이재명 후보님이 기본소득으로 이제 아주 트레이드 마크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약 67조 이제 소요가 되고 물론 뭐 자체 예산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청년 배당을 또 연 100만 원 정도 또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사드 배치는 절대 반대한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감수하더라도 전시작전권은 환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아까 우리 뭐 보시기 편하게 주한미군 철수 감수하고 전시작전권 환수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언론에서 나온 걸 했기 때문에 언론에 그런 거 나온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지 않고 했겠습니까? 네. 언론에 나온 저는 건데. 못 봤어요. 자, 네.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님이 집권해서 운영하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왔던 것처럼 국가 총부채가 8천조고 그 외에 지금 미국은 또 대북 선제 공격을 논의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또 다른 국가 부도 위기 또는 대단히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성이 높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들 듣고 계시죠? 네, 어떻게 제가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좀 팩트를 정확하게 네, 알고 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계부채 탕감 24조는 명목상 금액이 그런 정도 규모인데 예산 한 푼도 안 들이고 알고 있어요. 탕감하겠다라고 네, 한 거니까 네. 그걸 거기다 더 하시면 안 되겠죠. 아니죠. 그 예산을 다른 데 투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의 부채가 24조가 있는데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탕감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미 그걸 1%에 사놓은 것들이 있고 네. 이미 상각 처리한 것들 시효기간 지난 거 가지고 있는 명목상 금액이 24조 원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 24조를 돈 한 푼 안 나중에 들이고 확인해 보세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발표했어요. 네, 일단 정부가 설명해 가지고 주세요. 있는 부실 채권을 털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기본소득 43조의 아니 국토보유 전체적 이 강론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팩트를 확인하자니까요. 기본소득 43조의 국토보유세를 별도로 써놨는데 합친 게 43조입니다. 좀 그런 거 좀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네, 네. 전반적인 국가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43조는 28조 원은 기존의 400조 예산 중에서 이미 어차피 대기업 R&D 지원이든 토목 예산이든 어차피 쓰는 돈들을 아껴서 성남시가 1조 6천억 중에 7%를 아껴서 복지정책하고 빚을 갚았던 것처럼 국가에서 28조 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17조 원은 새롭게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전액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목적세로 만든다. 네. 라는 거니까 이거는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네. 빚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어요. 그렇게 이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작년 6월에 퍼브스지에서 네. 한국과 스웨덴, 노르웨이를 재무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은 어떤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국가 부도 위기,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재명 후보께서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강경한 대미 압박을 통해서 26조 이익을 챙겼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는 우리에게 치면은 독도와 같은 중국과 경제 협력을 했다 그 말입니다. 네, 근데 거기는 우리의 독도와 같은 중요한 영유권을 중국에 주고 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알고 이야기하신 건가요? 영유권을 주고 한 게 아니라 자, 시간 다 돼갑니다. 네. 자, 그 얘기 말고 제가 자꾸 부채를 늘린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부채 늘리지 않고 현재 있는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왜 부채가 늘어난다고 허위 사실을 자꾸.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이 자, 아니라 이 정도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재정 다음 위기를 극복할 자, 수 있는 그런 그런 비전이 안희정 최성 약하다는 후보 거죠. 지금 다른 두 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 좋습니다. 이재명 후보 차례거든요. 네. 자, 이재명 후보 어떤 후보? 한 명 남아 있죠. 네, 우리 안희정 후보님이죠. 예. 네. 저 안희정 후보님,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우리 전에 이제 문재인 후보님께서 사실 안보관 강조하시다가 약간의 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본의와 다르게 이제 오해를 받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 광주의 일부 또 피해자들한테 상처가 되니까 뭐 항의 받을 수도 있는 일인데 저는 그 문제를 광주 학살 세력, 그 후예인 새누리당의 잔당들 이쪽하고 손을 잡아서 권력을 나누겠다, 동지가 되겠다 이렇게 대연정 주장하시는 분이 그 문제 지적하는 건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얘기 하나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건 이재명 후보님 제가 다 여러 가지 좋아하는데 너무 정치를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공개하지 마세요. 네, 그건 알겠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현재 의회에서의 대연정과 협치를 좀 강조하는 것을 갑자기 그 학살 세력의 후예들이라고 또 상대를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고. 바른당, 새누리당은 네. 맞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그렇게 네, 표현하면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제가 하나 이제 정책적인 거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는 노동 유연성 주장하시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격차가 사람들에게서 기회를 뺐고 또 희망을 뺏어가고 있는데 노동의 목, 소위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금 80%에서 6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노동소득, 즉 가계소득을 늘려야 경제가 사는데 노동 유연성을 강화해서 노동소득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노동 유연성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이 더 힘든 처지에 처하면 경제가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노동 유연성 제도와 네. 그 임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즉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유지하더라도 우리는 그 노동 유연성이 임금 착취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노동 유연성이 생겨나면 노동자들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노동 조건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새로운 그렇죠. 형태의 민주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 겁니다. 새로운 네. 내용이 없는 거죠. 예. 새로운 바로 게 뭔지 잘 그것이 모르겠어요. 지금 사회적 대타협을 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재벌 대기업들이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쌓고 돈이 시중에 돌지 않기 때문에 온 경제 침체입니다. 이거를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도 존경하는 그 루즈벨트가 소위 재벌의 당시로는 독점 대기업에 대한 과세, 그다음에 노동자 보호, 노동권 강화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고 그다음에 복지 강화를 해서 같이 잘 사는 그런 체제 만들어서 미국의 50년 경제 호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나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재벌 대기업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가 축적이 돼서 이 불균형, 불평등이 심화되니까 재벌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사내 유보금 더 쌓이지 않도록 뺏자는 게 아니라 세금 좀 정상화해가지고 복지 확대하자. 그리고 복지 확대를 하되 전에 우리 안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약자, 노인, 제가 그 노인 보호하자, 장애인 지원하자, 농민 지원하자, 보육 지원하자, 학생 지원하자, 교육 지원하자, 청년 지원하자, 다 취약계층들 아닙니까? 이거를 위해서 기본소득을 100만 원 지급하자는데 이게 왜 예를 들면 우리 안 후보님이 볼 때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 민주당의 우선은 정체성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30초 얘기하더라도 남았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기준이 복지제도를 네. 복지제도에 너무 가짓수가 많으니까 그거 정리해서 기본소득제로 나눠주자는 겁니다. 네. 유럽에서 논의되는 게 그러려면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안을 먼저 논의하셔야 합니다. 그거 없이 기본소득제를 거기다 넣으면 네. 그것은 재정에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지 않느냐. 그 문제적인 네. 얘기입니다. 네. 혹시 두분 잠깐, 토론 여기서- 아니 4초 남았는데 왜 그러세요? 예. 이러지 마십시오. 아니. 중요한 얘기인데 예. 자. 아니 그러시면 안 되지. 하시죠. 5초 남았는데 혹시 농업 이재명 그러면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이미 시간을 초과하신 그래요? 분이 많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찬스. 자, 그러면 최성 후보 찬스. 사회자하고 발언 후보님하고 쓰시죠. 싸우지 마시고. 네. 박근혜 씨가 이렇게 탄핵되고 지금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분노를 사는 건 청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 후보 당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최종 판결문이 있는 범죄 경력 증명서 그리고 또 재산 납세 증명서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꼭 광주 토론회 전까지 당과 국민 앞에 공개해서 우리가 청렴성을 당과 국민 앞에 검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거듭 확인드립니다. 네, 최성 후보께서 찬스 발언 쓰셨고요. 자, 다음 1대1 맞짱 토론 순서는 문재인 후보죠. 예. 어느 후보? 남아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 예. 예. 아까 약간 끝이 남아 있어서 마저 마무리하겠는데, 예, 저는 뭐 정책을 그동안 활발하게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복지 정책하고, 교육 정책은 아직 발표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제 재원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 계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또 거꾸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정책은 무엇이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구상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곧 할 것입니다. 질문은 아까 사드에 대해서 단호한 반대. 다음 정부를 미루자고 애매한 태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작년 12월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의가 된 사안이니 일방적인 폐기는 불가능하고 무책임하다. 그래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성될 때까지 시한부 배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오보입니다. 그거는 질문 자체가 사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냐 하는 것하고 사드가 이미 배치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미 기정사실이 될 경우 배치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이 좀 뒤섞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설치되면 이해하겠습니다. 임시 조치라든지 이제 예, 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사드 대체로 우리 당의 입장은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반대를 할 작정이라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당이든 우리 후보들이 다 반대해야 맞는 것이죠. 네. 그러나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가부 양쪽을 다 열어놓고 충분한 공론화 또 외교적인 설득을 통해서 우리 안보도 지키고 국익을 지키는 그런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이미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발표를 해줘야 예를 들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판단 여지가 생깁니다. 근데 애매하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모르겠다고 하니까 압박을 가하면 우리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겠다고 해서 더 심하게 나오는 거죠. 아주 유력한 차기 대통령이 되실 분이신데 입장을 정리를 하고 예를 들면 이게 옳은 거냐 아닌 거냐 방향은 정하셔야지 방향도 안 정하고 다른 사람이 국회가 정하면 그에 따르겠다. 나중에 보면은 방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사실은 좀 책임 회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예. 뭐 이렇게 사드 배치 반대하면 뭐 시원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당장 우리가 북핵에 대해서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가운데 실제의 허용하고는 뭐 이렇게 상관없이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사드가 북핵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중국하고 관계는 풀릴지 모르겠는데 이미 부품까지 반입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하고의 한미 동맹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또 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을 다 들어놓고 미국하고의 안보 협력 관계도 지켜내고 또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도 아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이 이걸 북핵 방어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북핵 방어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수도권 방어에 도움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줘야죠. 후보님처럼 마치 저들이 사드를 강요하기 위해서 퍼뜨리고 있는 사실에 좀 맞지 않는 얘기들을 국민들한테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입장을 정확하게 정하고 국익이 뭔가를 생각하고 미국의 조치가 잘못됐으면 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 다 됐고요. 자, 문재인 후보 찬스 발언 쓰시겠어요? 좋습니다. 예. 우리 후보들 지금 경쟁하고 있지만 한 팀입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으기만 하면 정권 교체 꼭 해낼 수 있는 그런 강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네거티브만큼은 좀 하지 말자라는 호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거티브 하면 그 네거티브에 의해서 상대가 더럽혀지기 이전에 자기 자신부터 먼저 더럽혀지고 우리 전체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정말 우리끼리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께서 찬스 발언 쓰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희정 후보. 자, 마지막 한 명 남아 있죠. 예,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말씀에 대해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후보들 간의 그러한 논의들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신 문제는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네거티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님 주변에 문재인 후보님을 돕는 분들도 네거티브를 엄청 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네. 그 문제를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네. 저는 우리 안희정 네. 후보님 정말로 선의의 정치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저는 네거티브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네, 믿어요. 네. 그래서 좋아하고 신뢰하는데 네. 그러나 주변에 보면 정말로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안희정 후보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네거티브로 속삭이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멀리 하시거나 조금 이렇게 조금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재인 저도 후보님,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주변에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상 문재인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는 네거티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책을 가지고 서로 저도 문재인 후보님하고 경쟁하고 싶고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운동 과정에 서로 좀 돌입되다 보면 서로 몸싸움들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화력은 문재인 후보님 쪽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간 내에서 실질적으로 각각이 있는 분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문 후보님도 조금 각별히 좀 챙겨주십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함께 노력하겠다. 같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적어도 선대위, 네. 적어도 선대위 차원에서는 네. 지지자들끼리 네.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선대위 차원에서는 조금 그것까지 네거티브하지 있지만 말자. 문 후보님이 그것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입장을 좀 분명히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저는 어떤 서운함이 있느냐면 문 후보님은 참 점잖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 후보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아프게 때립니다. 그런 사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주변 분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 대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희정 후보님의 대연정 이런 방침에 대해서 네. 반대 의견, 비판 네. 의견을 내기는 네. 했을지언정 네. 그거하고 네거티브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점이 섭섭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점은 우리가 마땅히 토론해야 될 그 쟁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좀 다릅니다. 당연히 비판도 예. 해야 되는 것이고. 비판의 내용이 실질적인 양상이 상대를 인격을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가만히 여기 댓글들 보십시오. 지지하시는 분들이 또 팟캐스트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아 정말로 얼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문 후보님도 좀 잘 챙겨주시고 저도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당의 동지로서 힘을 더 모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 동의를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의 의회 구조에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의회 구조 내에서 어떻게 개혁 조치들을 좀 취하나가고 의회와 어떤 수준의 대화를 좀 하실 계획이십니까? 의회와 네. 당연히 네. 정말로 긴밀하게 대화하고 오히려 상시적인 대화 틀을 오히려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을 테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상대당의 바른정당까지 포함해서 상대당을 적폐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한 방에 날려버리시고 대화 상대나 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시면 대화하고 협력을 구하는 거하고 네. 권력을 나누고 장관직을 나누고 하는 연정하고 어떻게 그게 같겠습니까? 자꾸 지금 이미 그 부분을 문재인 후보님의 처음에- 캠프에는 이미 그렇게 다 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처음에는 예. 안희정 후보께서 대연정 하셨다가 그 뒤에 협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정리를 아주 잘하셨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30초 쓰겠습니다. 찬성한다고 말씀을 자, 드렸는데 문재인 후보, 다시 충분히, 또 대연정을 주장하니까. 문재인 후보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시청자들이 이해를 했다고 예. 보고요. 자,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 30초 예. 찬스 발언을 쓰시죠. 국가가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대통령과 의회의 이 끊임없는 발목 잡기 정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국가개혁 과제에 합의하는 의회의 다수파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제안하는 핵심 목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자, 찬스 발언 쓰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다른 국가 부도 위기 또는 대단히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성이 높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들 듣고 계시죠? 네, 어떻게 제가-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좀 팩트를 정확하게 네, 알고 가시면 네, 좋을 것 네. 같고요. 제가 가계부채 탕감 24조는 명목상 금액이 그런 정도 규모인데 예산 한 푼도 안 들이고 알고 있어요? 탕감하겠다라고 네, 한 거니까 네. 그걸 거기다 더 하시면 안 되겠죠. 아니죠. 그 예산을 다른 데 투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의
부채가 24조가 있는데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탕감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미 그걸 1%에 사놓은 것들이 있고 네. 이미 상각 처리한 것들 시효기간 지난 거 가지고 있는 명목상 금액이 24조 원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 24조를 돈 한 푼 나중에 안 확인해 들이고 보세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발표했어요. 네, 일단 정부가 설명해 가지고 주세요. 있는 네. 부실 채권을 털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기본소득 43조의 국토 아니 보유 전체적인 강론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니 잠깐만요. 네. 팩트를 확인하자니까요. 기본소득 43조의 국토 보유세를 별도로 써놨는데 합친 게 43조입니다. 좀 그런 거 좀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네, 네. 전반적인 기본- 국가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43조는 28조 원은 기존의 400조 예산 중에서 이미 어차피 대기업 R&D 지원이든 토목 예산이든 어차피 쓰는 돈들을 아껴서 성남시가 1조 6천억 중에 7%를 아껴서 복지정책하고 빚을 갚았던 것처럼 국가에서 28조 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17조 원은 새롭게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전액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목적세로 만든다. 네. 라는 거니까 이거는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네. 빚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어요. 그렇게- 이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작년 6월에 퍼브스지에서 네. 한국과 스웨덴, 노르웨이를 재무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은 어떤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국가 부도 위기,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재명 후보께서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강경한 대미 압박을 통해서 26조 이익을 챙겼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는 우리에게 치면은 독도와 같은 중국과 경제 협력을 했다 그 말입니다. 네, 근데 거기는 우리의 독도와 같은 중요한 영유권을 중국에 주고 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알고 이야기하신 건가요? 영유권을 주고 한 게 아니라 자, 시간 다 분쟁 돼갑니다. 네. 자, 그 얘기 말고 제가 자꾸 부채를 늘린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부채 늘리지 않고 현재 있는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왜 부채가 늘어난다고 허위 사실을 자꾸.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이 자, 아니라 이 정도 해주시고요. 국가의 지금 재정 다음- 위기를 극복할 자. 수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는 노동 유연성 주장하시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격차가 사람들에게서 기회를 뺐고 또 희망을 뺏어가고 있는데 노동의 목, 소위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금 80%에서 6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노동소득, 즉 가계소득을 늘려야 경제가 사는데 노동 유연성을 강화해서 노동소득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노동 유연성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이 더 힘든 처지에 처하면 경제가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노동 유연성 제도와 네. 그 임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즉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유지하더라도 우리는 그 노동 유연성이 임금 착취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노동 유연성이 생겨나면 노동자들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노동 조건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건 새로운 경험적으로 형태의 민주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 겁니다. 새로운 네. 내용이 없는 거죠. 예. 새로운 게 바로 뭔지 잘 그것이 모르겠어요. 지금 사회적 대타협을 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재벌 대기업들이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쌓고 돈이 시중에 돌지 않기 때문에 온 경제 침체입니다. 있는 그런 그런 빈전이 안희정 최성 약하다는 후보 거죠. 지금 다른 두 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 좋습니다. 이재명 후보 차례거든요. 네. 예, 자, 이재명 후보 어떤 후보? 한 명 남아 있죠? 네, 우리 안희정 후보님이죠. 예. 네. 또 안희정 후보님,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우리 전에 이제 문재인 후보님께서 사실 안보관 강조하시다가 약간의 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본의와 다르게 이제 오해를 받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 광주의 일부 또 피해자들한테 상처가 되니까 뭐 항의 받을 수도 있는 일인데 저는 그 문제를 광주 학살 세력 그 후예인 새누리당의 잔당들 이쪽하고 손을 잡아서 권력을 나누겠다, 동지가 되겠다 이렇게 대연정 주장하시는 분이 그 문제 지적하는 건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얘기 하나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건 이재명 후보님 제가 다 여러 가지 좋아하는데 너무 정치를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공개하지 마세요. 네, 그건 알겠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현재 의회에서의 대연정과 협치를 좀 강조하는 것을 갑자기 그 학살 세력의 후예들이라고 또 상대를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고. 바른당, 새누리당은 네. 맞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그렇게 네, 표현하면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정책적인 거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기회만 되면 우리 문재인 후보님한테 안희정 후보냐고 맞짱 토론하자 하는데 뭐 꼴찌 후보인 4등하고도 맞짱 토론하실 용의가 언제든지 있으시죠?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네. 제가 아까 제안했던 것처럼 SNS를 통해서 앞으로 중요한 묻고 싶은 것도 있고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서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검증했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후보님 정책하고 제 것하고도 좀 비교를 한번 서로 해봤습니다. 세 개를 다 만들었군요. 네. 우선 아까 뭐 이재명 후보님이 기본소득으로 이제 아주 트레이드 마크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약 67조 이제 소요가 되고 물론 뭐 자체 예산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청년 배당을 또 연 100만 원 정도 또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사드 배치는 절대 반대한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감수하더라도 전시작전권은 환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아까 우리 뭐 보시기 편하게 주한미군 철수 감수하고 전시작전권 환수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언론에서 나온 걸 했기 때문에 언론에 그런 거 나온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지 않고 했겠습니까? 언론에 나온 저는 건데. 못 봤어요. 자, 네.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님이 집권해서 운영하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왔던 것처럼 국가 총부채가 8천조고 그 외에 지금 미국은 또 대북 선제 공격을 논의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대한민국이